나라가 나라답게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라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노릇을 한 지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삐그덕거리고 환율 상승에 따라서 경제는 몸살 정도가 아니죠. 기업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절절 긍긍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판마저도 여당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공천 뇌물 사건으로 김병기가 날아가고 어수선합니다. 그럼 야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주장하면서 장동혁이가 단식 투쟁을 벌이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으로 단식을 멈추는 어정쩡한 표정을 보이고 또 한동훈 제명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오늘 당무에 복귀한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내일은 29일은 어찌 되었든 간에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 결정 여부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정말 국민의힘도 어수선한 그런 당내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이 정말 쪼개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가 그 틈새를 노리면서 궁시렁궁시렁하면서 한마디를 했지요.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친한계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종혁을 탈당 권유로 결정을 한 바 있었죠. 당무 감사보다도 한 단계 높은 탈당 권유를 강요했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친한계의 축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소문과 함께 한마디를 이때에 홍준표가 던지게 되니까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이런 틈새를 노렸던 것이죠.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리 못하면은 지난 세월 용병들에 의해서 당 괴멸 책임을 묻지 못하고 당 내부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당단 부단 반수 기란이라는 말은 이때 쓰는 말이다. 우유부단하게 마땅히 절연해야 하는 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부연까지 하면서 싸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죠. 싸움이라는 것은 친 한동훈 계를 몰아내는 작업을 가속화시켜라. 그래야만이 당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는 지금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를 갖다가 흠집 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마치 보수의 이재명이 홍준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홍준표는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입니다. 30년 보수를 지키고 국민의힘을 자기가 지켜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온갖 독설 그리고 지저분한 소리를 퍼붓고 당을 떠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당을 떠난 것으로 그쳤습니까? 정청래에게 어떻게 살인 교사하듯이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면은 작년 8월이었었죠. 국민의힘 당을 해산시켜라. 이렇게까지 부추긴 자가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자기 말로는 30년 동안 보수를 지켜온 철저하게 국민의힘을 지켜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을 해산시켜달라.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죠. 지금에 와서 떠난 당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은지. 한동훈이가 당 대표 시절에
장동혁이가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동훈을 싸잡아 공격하다 보니까 장동혁도 같은 인연으로 그야말로 속된 표현에서 박살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독설과 함께 박살을 냈었는데 김문수가 대선 후보도 나왔다가 좌절했고 최종적으로 당대표 경선에 김문수와 장동혁이 맞붙지 않았었습니까? 이럴 때에 홍준표가 김문수가 제발 당대표가 되라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에 김문수에게 한 발언이 나의 30년 정치적 동지다. 나의 형님뻘이다. 이렇게 있는 아부 없는 아부 다 떨면서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은 자기가 복당할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김문수를 응원했었는데 김문수가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존경한다, 뭐 형님이다, 정치적인 30년 동지다 이런 말이 싹 사라지고 김문수를 한순간에 역적으로 몰지 않았었습니까? 당원들을 배신하다가 이번에는 먹히지 않았다. 당원들이 이번에 김문수에게 속지 않았다. 이런 험한 말을 홍준표가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비열한 인간이 아무리 냉정한 정치판이라 할지라도 이재명과 같이 필요하면은 그야말로 사기꾼 기질, 거짓말을 밥 먹듯 해온 것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한계를 다 정리해야 할 단계까지 오게 되니까 용병 세력과 결별을 해라. 이 말은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절연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잔인하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의 구형이지만 사형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관 참실해도 이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도 아주 가혹한 독소를 퍼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후배 배현진에 대해서 서로 설전을 펼친 바 있었죠. 2018년도에 배현진이가 MBC 앵커로 활약을 하다가 국민의힘에 들어왔었죠. 그때에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홍준표는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소신이 뚜렷하고 속이 꽉 찬 커리어 우먼이다. 당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배현진을 추켜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엊그제 배현진과 설전을 펼친 바 있었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딸 같은 애가 내가 챙겨주고 거둬줬더니 인성이 그런 줄 내가 몰랐다. 정말 사람을 잘못 봤다. 맹 비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5, 6년 만에 자기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니 인성이 잘못됐다. 딸 같은 애라서. 아니 지금은 배현진 의원이 1983년생입니다. 42살이죠. 그리고 공인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인 앞에서 딸 같은 애, 자기는 함부로 막말을 해대면서 남에게는 좋은 말, 품위 있는 말을 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스스로 자신을 망신의 구덩이로 끌어 들어가고 있는 홍준표를 볼 때마다 안쓰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현진이가 친한 게 아니겠습니까? 장동혁이가 마음을 열고 홍준표 손을 잡아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윤석열이 권력 힘을 갖고 초창기에 있을 때에 홍준표를 불러서 장장 4시간 동안 만찬을 열면서 비밀 독대 회담을 가진 바 있었죠. 이때에 홍준표가 뭐라고 윤석열을 칭송하면서 아부아첨을 떨었었습니까? 홍준표는 회동 자체가 비밀 독대 회담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것을 발설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걸 다 까발리면서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는 한 국가 기밀이다. 아니, 국가 기밀이다. 만남 자체가 국가 기밀이라고 할 정도면서도 왜 다 기자들에게 까발립니까? 소소한 것까지 다 까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서서 한동훈 너는 끝났어. 그 얘기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이 다음 대선 경선 때에는 보수 쪽의 대선 후보로 나 홍준표를, 한동훈이가 아닌 나 홍준표를 확실히 밀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 윤석열에게 아부아첨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몇 달간 기세 등등하게 아주 아부아첨 잘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이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비대위원장도 날아가고 눈앞에 대선 후보로서 확정을 받는다, 그 느낌을 받았었는데 12월 3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되니까 날벼락을 맞은 사람이 누구라고? 홍준표 아닙니까? 그날부터 비수를 윤석열에게 꽂기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홍준표의 본심이 그때부터 다시 드러나기 시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이때에 홍준표의 말보다도 유승민이 하던 그 말이 떠올랐었습니다. 재작년에 유승민이가 홍준표와 아주 설전을 펼칠 때에 유승민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코박콩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이 힘 떨어질 때에 가장 먼저 윤석열 등에 비수를 꼽을 자가 코박콩 홍준표다. 그 말이 그대로 적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홍준표가 하는 말을 떠올려 봅니다. 아니,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체시켜야 한다. 없어져야 할 당이다. 오만 독소를 퍼붓다가 이제 와서 용병들과 절연을 해라. 그러면 국민의힘은 건실한 정당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장동혁을 향해서 퍼붓던 그 독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동혁이 이제 고맙다라고 손잡고 홍준표를 끌어안을까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놓고 독설이라는 독설은 다 퍼붓고 나서 해제할 당이다. 그리고 윤과 한이 정리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모범적인 건실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둘에게 절연을 해야 한다. 글쎄요. 작년 5월에 어느 분, 방산이라는 분이 이런 기고 칼럼을 쓴 적이 있어서 제가 적절하다 생각하면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제목이 홍준표 치매에 걸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제가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치매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다. 자기와 알던 사람도 심지어 자기 마누라도 몰라보는 경우가 있다. 홍준표는 예전부터 치매기가 있었다. 그때에는 태생적으로 이상한 놈이 아니라 놈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선을 치르고 나서는 완전히 치매다.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더라는 말은 애교다. 근래에는 자기 당 대통령을 향해서 한밤중 해프닝이라고 하야하라고 한다. 경선이 끝나고 4강에서 대선 후보 때 얘기죠. 정계를 떠난다고 하며 대선 후보를 열심히 돕겠다라고 하더니 정계를 떠나기는커녕 국힘은 비열한 집단이다 라면서 정치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과거에 이재명이가 찾아오면은 이재명이는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 피와 구분을 못하는 거다. 그것이 치매 초기 증세다. 이제는 자기가 30년 동안 몸 담았던 국힘당이었다고 말해놓고서도 자기가 어느 당인지조차도 모른다. 국힘당의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함에도 국힘당을 비난하고 있다. 대선 최종 후보자로 김문수와 이재명이 맞붙게 됐을 때에 김문수 지인들이 하와이까지 찾아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에 홍준표는 골프채 들고 한 달 동안 하와이에서 즐기고 있을 때 무슨 얘기야? 나는 당을 떠난 탈당한 사람이야. 무관한 사람이야. 라고 거절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도 김문수에게 정치적 동지, 형님, 존경한다. 이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율 배반적이고 가면을 쓴 발언을 이재명 못지않게 하고 있는 자가 바로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홍준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54년생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철이 안 들었습니다. 방산의 지적대로 철이 안 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치매다. 그 말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걱정스럽죠. 홍준표의 이런 오락가락한 철없는 말, 치매에 끼 있는 발언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그런 걱정이 드는 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